예, 안녕하십니까. 이지 PNF입니다. 저는 국제 PNF 한국학회의 주강사로 현재 활동하고 있고, 또 마스터 병원에서 치료 과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어 볼 주제는 이 브릿지 엑서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사실 브릿지 엑서사이즈는 우리 신경계 환자나 또 근골격계 환자들에게도 자주 소개되어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PNF를 공부를 하시던 뭐 보바스를 공부를 하시던 아니면 근근육계 도수 치료를 공부하시든지 간에 이 브릿지 엑서사이즈는 자주 소개되는 운동입니다. 그만큼 자주 소개된다는 것은 장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과연 신경계 환자들에게 이런 브릿지 엑서사이즈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PNF적 관점에서는 이 브릿지 엑서사이즈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인제 이 브릿지 엑서사이즈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후크라인 포지션이죠. 이제 후크라인 포지션은 무릎을 굽히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환자들의 낙상 위험을 우리가 방지한 상태에서 체중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누워 있는 자세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 브릿지 엑서사이즈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누워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양발에 체중을 지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성기 뇌손상 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브릿지 엑서사이즈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신경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이 치료를 하시게 되면 치료를 하는 것 각각들이 다 따로 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신경에 가중 효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신경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탈분국 작용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기능이 저하된 신경을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극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목적이 없게 되면 치료의 효과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브릿지 엑서사이즈는 우선 뭐 우리가 침상에서 엉덩이를 들어서 움직일 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저귀를 간다든가 바지를 갈아입을 때도 이 브릿지 엑서사이즈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밖에 다른 우리가 침상에서 움직일 때도 이 브릿지 엑서사이즈는 굉장히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치료라는 것은 환자를 기능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발달시킬 것인가, 발전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브릿지 엑서사이즈는 그런 모든 목적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제 이 body working for bridge exercise라 그래서 이제 브릿지 엑서사이즈를 할 때 이제 신체의 근육들은 어떠한 작용들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지에 있는 근육들이 작용을 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신전근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인제 구부리고 있게 되면서 우리가 인제 고관절은 펴 있죠. extending hip이라 그랬죠. 그리고 발로는 이 지면을 누르고 있는 그러한 자세를 합니다. 이거는 엉덩이를 들었을 때, 우리가 브릿지 자세를 만들었을 때 인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환자의 팔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팔을 인제 바닥에 대고 있을 때는 쪼끔 더 편하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팔을 들으면 좀 더 어렵게 되는 이제 그런 자세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팔의 위치에 따라서 손으로 바닥을 누르는 이제 우리가 신전 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액티비티에 관련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concentric, eccentric, stabilizing contraction이라 그래서 엉덩이를 드는 동작을 할 때는 컨센트릭 exercise가 나타나겠죠. 근데 서서히 내릴 때는 에센트릭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 일어나겠지만 이제 우리 체간의 스테빌리티, 하지의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는 그러한 작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이런 스테빌리티를 우리가 교육시킬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치료사분들이 브릿지 exercise를 할 때 그냥 엉덩이만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는 뭐 10회 반복해 가지고 인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10회 반복이라 그러면 일단은 기능적인 목적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반동을 이용해서 그러한 브릿지 exercise를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치료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다양한 근수축을 환자들에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브릿지 exercise는 어떠한 형태로 변형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 발을 디딘 상태에서 브릿지 exercise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발, 또 손을 바닥에 디디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팔꿈치로만 디디고 있는 상태에서 할 수도 있겠죠. 인제 뭐 한 발 쓰고 손 들고 이제 손을 이렇게 뻗어 있는 상태에서 브릿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 형태들을 우리가 변형, 모디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exercise 단지 엉덩이만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 브릿지 exercise 통해서도 걷는 운동을 우리가 훈련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신근, 특히 인제 그 엉덩이 근육 쪽이나 백머슬을 강화시키는 데도 초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모디파이에서 사용하시 한다면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